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신문을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1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파격 발탁. 검찰 인적 쇄신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에는요. 호남 출신 박균택 그리고 법무차관 대검차장 줄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답니다. 지금 파격 인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제목이 눈에 띕니다. 칼잡이 발탁했다. 청와대 사정 드라이브 아니겠느냐. 전임보다 5년 후배 파격 인사. 검찰 기수문화 파괴 예고. 돈봉투 이영렬 안택은 좌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눈치 보지 않는 이미지다. 전 정권 엄정수사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자, 어제 청와대 인선 발표를 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여러분도 들으셨죠? 손 교수님, 예. 어제 청와대 기자실 내에서 저 발표 나니까 와 탄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건 기자들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겠죠. 말하자면 이제 깜짝 인사를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저것이 파격적인 인사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제도 개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또 공수처를 신설한다든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소 독점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인적 청산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까지 검찰을 우리가 이제 뭐 경찰이니 정치검찰이 시니어검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아름답지 못한 그렇죠. 부끄러운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검찰 적폐가 있다면 네. 적폐 책임을 질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물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사였는데 물론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윤 검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좌천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복귀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네네. 중앙지검장으로 갈 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중앙지검장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네. 이 고검장급이 갔던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일반 검사장급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낮춰가지고 임했는데 기자들이 볼 때는 좀 고검장 자리인데 어떻게 차장 검사가 지검장도 거치지 않고 고검장으로 가는 것인가 아마 그런 놀라움도 있었을 겁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그거 들어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직접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 기사 하단입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윤 검사 인사는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생각했다. 중앙지검장이 고검장 자리라 검사장이 아닌 그를 기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고민했다. 결국 중앙지검장 직급을 검사장으로 내리는 묘수를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 1면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칼잡이 발탁, 청와대 사정 드라이브. 박준 변호사님, 네. 왜 검찰 내부에서 칼잡이로 불립니까? 아주 유명한 검사고 사실은 부장 검사를 하다가 좌천돼서 고검에 검사를 가면 많은 수의 검사들은 옷을 벗는다고 표현합니다. 변호사를 하는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보복성 인사라고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하. 보복성이든 뭐 아니든 간에 네. 검사들이 만약에 저렇게 내려가면 한 번 네. 내려가면 올라올 가능성은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윤석열 검사는 말 그대로 돌아온 칼잡이, 별명 자체가 칼잡이입니다. 수사 기계, 뭐 강고란 수사. 이 지금 했던 거 보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수사만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예전에 안희정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네네. 그때도 그 사건 조사했던 사람이고 네. 이 BBK 수사 뭐 네. 수사와 관련돼서는 특수수사 관련해서는 정말 뭐 지휘 고하를 방문하고 수사하고 필요하면 원칙대로 몰아붙이는 거. 아. 그래서 칼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원래는 지방 검사장을 해야지만이 다음에 고검장으로 승진하니까 이걸 낮춰가면서 윤석열을 바라보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많은 검사들이 뭐 저도 통화를 좀 했었는데 아하. 검사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인사라고 보면 됩니다. 아. 뭐 기수도 문제지만 네.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게 또 검사 인사거든요. 아. 밑에 떨어진 사람을 아주 반대로 해가지고 올리는 상황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파격 인사 중에 파격 인사가 아하.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인물인지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과거 발언을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정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저는 어느 당에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경로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4번이나 승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내부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분명한 정통한 그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이런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열심히 잘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쉬움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죠. 제일 아쉬운 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카메라를 잘 쳐다보지 못하는 거 보면 좀 쑥스러움을 잘 타는 성격인가요? 하여튼. 자, 여기 볼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항명검사, 최순실 특검팀장. 그런데 일각에선 경험과 능력엔 의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국정농단 수사 제대로 할 인물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여기 주요 발언들, 과거 발언들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항명 논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랬습니다. 또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 합류 이후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석열 검사 누군지 보겠습니다. 서울 출생, 충암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으로는 23기입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와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했습니다. 대검 중수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등등등 여러 보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자, 최양호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앞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딱 떠오른 두 글자 항명이 떠오릅니다. 근데 네. 오늘 다시 이 법정에 나와서 저렇게 공방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땐 굉장히 의롭게 봤는데 또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가신다니까 저게 또 부메랑으로 가지 않을까. 자, 소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정권에서 발탁이 됐지만 이 정권에 자기 소신과 틀릴 경우에는
또 항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지금 윤석열 이 지검장의 모습이 네. 과연 개혁의 신호탄이냐 네.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 최순실 사건의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가 필요한 적임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인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네. 자 개혁의 지금 뭐 이제 지방 검사장급으로 이제 내렸으니까 개혁의 중심은 아니실 거고 네. 현재 최대 현안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네.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저희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내부에서도 지금 솔직히 적법한 절차를 따랐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적법한 절차성을 가졌을 때 개혁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예. 이 과거 발언 중에요.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과거 발언,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항명 논란 때 했던 발언이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저게 올바른 검사의 자세죠.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영호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말은 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의 뭐 고위 관료든 문재인 네. 대통령에 관련된 무슨 사건이든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윤석열 검사는 원칙과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에 의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항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항명은 공직자 윤리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어떤 명령을 했을 때는 공직자는 그걸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검사가 원칙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의 고위 관료가 압력을 내려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윤석열 검사를 저기 앉힐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지금 얘기했듯이 네. 자기는 조직에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조직이란 아하. 검찰 조직을 사랑하고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네. 사람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네. 원칙에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항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중앙지검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네. 자, 다음 신문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최순실 특검 팀장을 검찰 빅2에 앉혔다. 열흘새 총장 등 5명이 줄사표를 냈다. 5기수, 여기 보세요, 제목을. 5기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보다 5기수가 아래입니다. 5기수 점프, 검찰 술렁, 수뇌부 다 나가라는 것 아니냐.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손 교수님, 예. 이 언론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위에 지금 선배들이 한 40명 된대요. 그러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줄줄 옷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뭐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찰 내부의 관행을 깼다고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관행이 사실은 지켜야 될 관행이 있고요. 타파해야 될 관행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하. 그 관행이 잘 된 것이라면 지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냥 검찰 내부의 관행인데 그 관행이 단지 뭐 조직도 아니면 뭐 이 기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네. 지금까지 능력과 원칙과 소신과 무관하게 기수 순위로 이루어졌던 그건 잘못된 인사관행을 깨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 내가 나보다 후배 아래서 일을 못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후배가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네. 자기가 그 후배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내 후배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옷을 벗는다. 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번 기회에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뭐 거의 없었는데 정말 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능력이 있고 원칙과 소신을 가진 그런 검사로서의 정말 강단이 있는 네.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적재적소에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원칙이 만들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검사장은 초임 검사장인 윤 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기존 검찰 수뇌부는 다 나가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다른 검사장은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로 몰려 등 떠밀려 나가기도 해서 착잡하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장이 워낙 많아 그만두고 싶은 차장, 부장 검사들은 올해 사표를 못 낼 지경이다. 이런 말도 한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앞서 제목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이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태 제도라고 제도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용태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진급 기수에 끼지 못해가지고 나의 밑에라든지 동기생이 진급을 하면 자기가 나가는 어떤 그거를 검찰의 관행이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상 40여 명이 예전 관행대로라면 네.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지금 인터뷰에 나왔지만 네네. 검사장급들이 옷을 벗어버리면 네. 부장급도 어느 정도 진급이 안 되면 이제 옷을 벗는데 네. 변호사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한 100명씩 나와버리면 저희도 힘듭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네네. 이번에는 지금은 이 돈봉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네. 아주 급박하게 인사가 됐는데 네. 실제로는 다 인사를 하죠. 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대전, 대구, 네네. 부산 같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태를 할 때도 몇 명이 안 되는데 아. 지금은 딱 한 명이 인사가 됐기 때문에 아하.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네. 그래서 검사들이 술렁거리지만 네. 글쎄요 뭐 다 나가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